안녕하세요. 저는 앵클로의 헤어 디자이너 목혁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선 제가 오늘 소개시켜줄 스타일은 바디펌 커트 스타일인데 요새 바디펌, 발롱펌, 그리고 지젤펌 이런 많은 열펌들이 있는데 그 전에 펌을 하기 전에 어떤 커트를 해야지 이 여성분들, 고객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오늘 선택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커트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커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커트를 하기 전에 어떻게 그냥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두상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마 라인이라든지 두상, 그리고 귀 밑에 귀밑머리는 어느 정도까지 났는지, 그리고 목 뒷머리, 네이프라인은 어떻게 났는지, 잔머리가 많은지, 곱슬기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고객과 거울을 마주보면서 두상을 만져줍니다. 그러면 이 두상을 만져주는 이런 그냥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이런 이런 그 방향 제시 자체가 고객들로 하여금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의 두상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머리에 난 방향, 그리고 머리결, 그리고 머리숱, 이런 전체적인 걸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 머리결이죠. 머리결 파악이 또 중요합니다. 커트할 때는 많은 상관은 없지만 펌할 때는 머리결에 되게 많은 승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머리결을 우선 체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샴푸하기 전에 먼저 마른 상태에서 고객의 머리결을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트하기 전에 샴푸를 하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당겨주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우선 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섹셔닝. 옆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어라인서부터 늘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던 대로 섹셔닝을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섹셔닝 해줍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일자로 그냥 한 번에 다 떠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두 개로 나눠서 파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우선 소개시켜드릴 제 라인은 바디펌 스타일의 커트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디펌 스타일은 우선은 거의 A라인 또는 그냥 일자 라인이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약간 비대칭으로 할 거예요. 뒤가 좀 짧고 앞이 좀 긴 느낌. 근데 전체적으로 일자 느낌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미리 상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일자 느낌을 할 건데 당신의 얼굴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고객들이 나는 죽어도 하기 싫다. 일자 느낌이.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거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디자이너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A라인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A라인을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 A라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단차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펌 말기나 고객들이 집에 손질할 때가 되게 많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되게 부드러운 A라인으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파팅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숙여보세요. 그리고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곱슬기가 되게 심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바로 펌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로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곱슬기를 펴면 더 확실한 커트라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른 빗질이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 점인데, 고른 빗질과 정확한 가위질이 커트에 한 고객들로 하여금 되게 몇 달 후에도 머리가 되게 예쁘게 잘 자라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조금만 숙여주세요. 네.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곱슬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았죠? 그 뒤에 다시 똑같은 A라인으로 파팅을 한 번 더 합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전 대부분 고객들 커트를 할 때 거울을 보면서 고객들하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그 고객들의 우리는 머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교감하고 공감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 고민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생활 패턴을 이해하면 더 예쁜 머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성공한 디자이너가 뭘까요? 전 아직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고객들과 대화를 되게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물론 머리를 잘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머리를 하면 더 그 고객의 마음을 많이 열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더 많이 서로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저보다 선배님들 말고 후배님들은 그 최대한 뭐 저도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고객들하고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냥 정말 입 꾹 다물고 그냥 미용만 하지 마시고 미용이란 뜻 자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정말 아름다움을 주는 것뿐이 아니고 그 사람 내면의 아름다움도 많이 가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먼저 외면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커트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과 길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땐 길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1시간 가까운 상담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스타일에 대해서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 몫이지만 길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마음에 무조건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짧은 게 어울려도 이 사람 마음속엔 길어야 되면 그건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짧은 머리 싫어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있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헤어 디자이너가 되게 독단적으로 이 사람은 너는 이게 잘 어울려 해서 딱 잘랐을 때 그 남자친구가 보고서 내가 싫어하는 걸로 했구나.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들어갈지 참 생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생활 패턴을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독불장군처럼 이게 어울려요 그렇게 잘라버리면 고객은 울고 가족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 고객은 다시 볼 수 없어요. 네, 아시겠죠? 머리 길이 어떠세요? 네, 좋으시다네요. 사실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미리 했어요. 길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냥 자신감 있게 자르는 거고. 이 모델분은 이상하게 저를 믿어서 제가 어떻게 잘라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만큼 자르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그 파팅을 할 때 한 3번이나 4번 정도에 나누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곱슬기가 되게 심하시고 모발이 되게 얇아요. 근데 모발이 얇은 사람을
섹셔닝, 파팅을 너무 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끝부분이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동양인 머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2번에 나눠서 자릅니다. 그리고 말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커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라인은 다 잡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라인 잡고 이제 모양 내기에 들어갈 텐데요. 저는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뭘 이렇게 줍는데 우연히 머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줍는데 머리가 몇 가닥 이렇게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본 뒤로 저는 가르마 방향을 되게 많이 양쪽을 다 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아무리 정확한 커트를 한다고 쳐도 이렇게 하면 또 다듬을 머리가 또 나오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르마를 하게 하면 다듬을 머리가 또 나오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는 아까 단순히 머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뭐 이걸 주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연적인 영향 그리고 물리적인 영향, 그걸 다 받았을 때도 예쁜 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 끝나면 좀 피곤해요. 많이 늙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고객들을 위해서라면은 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나름 정확히 잘라놨는데 반대로 하니까 또 이만큼이 나오죠. 커트해 줍니다. 과감하게.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커트해 줍니다. 자, 이제 가이드 라인을 기본적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모양 내기를 들어가는데, 바디펌 스타일 컷은 층이 너무 많이 지면은 나중에 손질도 불편할 뿐더러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층을 낼 때 90도를 들어서 이 정도로 한다면 바디펌 스타일 컷은 45도에서 한 40도 정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90도면은 이 정도, 40도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돼서 하면은 끝부분 한 1cm 정도가 잘리게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1cm 정도. 어떤 선생님들은 일자 느낌의 머리를 할 때는 정말로 일자로 해서 펌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서 좀 안 이뻐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얼굴형이랑 그거에 맞춰서 길이를 제가 조절을 한 건데, 아까 그 길이, 비포 길이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어중간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어깨가 좀 좁으신 편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이 큰 건 아니고, 얼굴도 작고 어깨 전체적으로 좀 작은 체구의 모델인데 머리가 좀 길게 되면 어깨가 되게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셔서 커트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쉬운 커트죠? 그리고 반대로 넘겨서 다시 한번 봐주겠습니다. 자, 이제 커트가 끝났습니다. 그 틴닝 작업은 제가 이따가 드라이를 다 하고 나서 틴닝 작업을 할 거고요. 어떨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금 이 바디펌 스타일 컷은 이렇게 들어서 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커트하게 되면 이게 다 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으로 내려서 커트를 하셔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만큼의 단차, 그러면 한 요 정도 잘라주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 왜냐면 드라이를 해보고 나서 커트를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커트를 그냥 손가락 대로 막 하다 보면 드라이 하고 나면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자르지 말걸, 커트하지 말걸. 그래서 드라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커트 하실 때 선생님들이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트가 다 끝나고, 바디펌 스타일 커트가 끝나고, 드라이를 살짝 해놨어요. 스타일링을. 근데, 펌이 있었다면 더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뻗치는 느낌. 한때 고준희 씨가 이 스타일에서 많은 유행을 끌었죠. 그거보다 좀 길긴 하지만, 이 펌에 대한 커트를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모발이 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틴닝 작업을 할 텐데, 커트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비추천. 우선은 끝부분. 잡아서 끝부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몇 도라 그랬죠? 45도라 그랬었죠? 그럼 그 45도 그 느낌대로 잡아서 틴닝.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앞쪽은 대부분 사람들이 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너무 많은 틴닝을 해주면 오히려 좀 날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45도 세로 섹션으로 틴닝. 이쪽도 마찬가지. 45도 세로 섹션으로 틴닝. 이런 식으로 전체 튜닝을 해준 다음 스타일링을 한 번 더 하면 좀 산뜻한 느낌으로 머리가 가라앉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중간부터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랄까 가벼워진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부스스한 느낌이 나서 오히려 고객님들이 손질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느낌은 45도로 밑에 부분만, 한 이 정도만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뿌리서부터 하지 마시고 밑에 부분만 틴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앞서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 지금 약간 미세하게 틀린 걸 알 수 있는데요. 화면은 잘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좀 틀린 느낌이에요. 여기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롤이나 매직기로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드라이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을 잡고 그냥 가볍게 잡아주시고 뜸을 줍니다. 천천히 기다리신 다음에 그냥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놔주면 이렇게 커브가 잡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커브가 없죠? 근데 커브가 없는 부분을 잡아서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식힙니다. 이게 되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살아요. 그러면 이건 고객들한테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 이걸 일명 핸드드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쉬운데 이렇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들 한번 해보시고, 네,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스타일링으로는 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준 스타일은 바디펌 스타일의 커트였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는 그냥 바디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스타일링에 적합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앵클로의 헤어 디자이너 목혁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네.